안녕하세요. 오늘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 논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소개하자면은 일단 기존의 로봇 내비게이션 모델들은 주로 고정된 폴리시를 사용해서 이후에 새로운 제약 조건 등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효과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사람이 경로를 계획할 때 이제 머릿속으로 미래의 경로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모델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미래를 상상하며 길을 찾는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이고 단순한 강화학습 정책이 아닌 월드 모델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related work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goal conditioned visual navigation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목표로 하는 골 이미지와 현재 상태에 관측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액션을 하면 좋을지 그렇게 모델을 설계하는 태스크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마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는 디퓨전 폴리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현재 관측 이미지에 따라 액션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델로 또 이제 월드 모델 태스크가 있는데 이는 environment dynamics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로서 예를 들어서 그 왼쪽 아래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모델은 이전 액션과 이미지들을 입력받아서 다음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니3라는 모델이 구글에서 나왔는데 이처럼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면은 모델이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의 오버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으로는 이제 1인칭 이미지와 액션을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예측된 미래 이미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이미지랑 액션을 주면은 미래에 로봇이 가게 될 경로의 이미지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액션을 넣어주면은 다음 이미지를 예측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로봇 궤적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할 텐데요. 액션 시퀀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들을 차례로 생성을 할 텐데 그 마지막에 생성한 이미지가 목표로 하는 골 이미지랑 유사도가 높으면은 맞는 궤적으로 보고 그게 유사도가 낮고 이제 탐색을 잘못했다 하면 틀린 궤적으로 봐서 이 올바른 액션 시퀀스를 구하는 게 이 모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이제 모델이 다루는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액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U는 이제 X, Y축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고 이제 파이는 이제 Z축 로테이션 앵글입니다. 그 스테이트는 그냥 단순히 1인칭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VA를 통해서 인코딩을 해서 SI라는 레이턴트 스테이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부터 과거 m개까지의 인코딩된 이미지의 시퀀스를 레이턴트 옵서베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볼드 S 타우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모델 F 세타를 설계를 하는 건데 이제 레이턴트 옵서베이션과 현재 액션을 입력을 받아서 다음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는 그런 스토캐스틱 매핑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델링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만약 액션을 입력을 받았다고 해도 몇 초 뒤에 이미지를 예측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temporal dynamics라고 하고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 time shift k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제 총 u, pi, k로 다루어지게 되고 여기 다음에 공식을 보시면은 그 타우부터 타우 플러스 k 마이너스 1까지의 위치와 회전 변화를 그냥 단순한 서메이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설계합니다. 근데 이렇게 타임 시프트를 도입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만약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모델이 타임 시프트에만 집중을 하고 액션은 무시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스테이트에서 예측해야 할 골 스테이트를 여러 개 샘플링해서 액션과 타임 시프트 모두 다채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보이시는 그림은 DIT,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여기서 레이턴트 오브서베이션에 총 m개의 이미지가 있으므로 만약 이거를 다 인풋 토큰에 넣으면은 셀프 어텐션에 의해서 계산량은 m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컨디셔널 DIT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간 박스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인데 이제 이전 레이턴트 오브서베이션은 이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현재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이미지가 이제 이전의 레이턴트 오브서베이션만을 어텐드 하도록 하여 1차적인 그런 시간 복잡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을 한 것이 기여한 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과 타임 컨디셔닝을 위해서 액션과 그리고 디퓨전에 사용되는 타임 스텝 t를 이제 ADAR-N을 통해서 컨디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그냥 디퓨전이랑 동일하게 denoising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설계를 해서 노이즈를 통해서 그 최종 완성 이미지를 예측하는 로스를 설계를 하고 이 MSE 로스와 더불어서 Variational Lower Bound 로스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Experimental 세팅을 보면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들은 로봇 또는 자동차에서 얻은 비디오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비디오이고 그리고 각 프레임에서의 위치와 회전 데이터가 포함되므로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으로 사용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군으로 사용된 베이스라인들인데 다들 비슷하게 현재 이미지를 통해서 다음에 로봇이 해야 될 액션을 출력하는 그런 강화학습 폴리시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 스터디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일단 저자들이 설계한 CDIT가 당연하게도 DIT 대비 동일 파라미터 대비 이제 4배 적은 연산량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골 스테이트, 레이턴트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 타임 시프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때 골 스테이트는 아까 언급했던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 스테이트를 여러 개 샘플링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증명을 하는 연구이고 레이턴트 스테이트는 이전 이미지들의 컨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제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액션이랑 타임 시프트를 도입을 하는 것이 예측함에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프레딕션 앤 신테시스입니다. 이는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이 비디오의 초기 이미지와 그리고 데이터셋에 주어진 트루 액션들을 사용해서 이후 이미지들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원본 데이터셋에 비디오를 복구하고자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이전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현재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의 성능인데 1초에 4번 예측하는 4fps 상황이 1fps보다 초기에는 성능이 좋지만은 잘못됐네요. 맞네요. 1fps가 초기에는 성능이 좋지만 맞습니다. 오류 누적으로 나중에 성능이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좀 이게 의아하긴 한데 저자들은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서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비게이션 플래닝 위드 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로봇의 내비게이션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액션 시퀀스가 주어지면은 다음 이미지를 예측하는 그냥 단순한 월드 모델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어떻게 로봇의 궤적을 액션 시퀀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것이 저희가 알아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의도는 초기 이미지 S0와
액션 시퀀스 A를 통해서 다음 이미지들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함으로써 로봇의 궤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은 궤적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이제 궤적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 에너지 펑션의 첫 번째 항은 예측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입니다. 근데 여기 식에 음수항으로 붙어 있으므로 이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에너지 함수의 값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항은 허용되는 액션과 스테이트의 집합을 정의함으로써 만약 생성한 이미지랑 주어진 액션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 함수가 낮을수록 좋은 궤적이고, 결국 문제는 이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는 액션 시퀀스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시퀀스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는 이 문제는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 액션 시퀀스를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 펑션을 가지는 시퀀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액션 시퀀스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방법은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후 액션들의 시퀀스를 예측하는 다른 내비게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다른 내비게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4개의 액션 시퀀스를 얻게 되고, 각각을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로 다 평가를 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 함수를 가지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 단독으로 이제 액션 시퀀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크로스 에너지 메소드라는 방법인데, 이는 첫 번째로 이제 단순하게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액션 시퀀스들을 랜덤하게 여러 개 샘플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낮은 에너지 함수들, 그러니까 즉 좋은 궤적을 가지는 상위 시퀀스들을 선택을 하고,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를 그 시퀀스들의 액션의 그런 분포랑 유사하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다시 액션 시퀀스들을 랜덤하게 여러 개 샘플링합니다. 결국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좋은 액션 시퀀스를 샘플링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표에서 제일 처음 위에 두 개는 다른 내비게이션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한 결과고, 그 다음 두 개는 그 다른 내비게이션 모델이 예측한 액션을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을 통해서 평가함으로써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고, 맨 마지막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크로스 에너지 메소드를 사용해서 단독으로 액션 시퀀스를 샘플링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크로스 에너지 메소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 단독으로 액션 시퀀스를 생성한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션 제약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점으로 기존 로봇 내비게이션 모델들은 고정된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약 조건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모델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을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행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실 점은 이제 초록색 박스의 궤적들인데, 이 각 궤적들은 초기 3스텝은 그냥 forward하고 그 다음에 left, right로 틀어라 뭐 이런 제약 조건들을 부여한 것인데, 그 각 제약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궤적을 샘플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neralization to Unknown Environment인데,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액션 레이블이 없는 그냥 비디오 예측 훈련으로 훈련된 그런 모델이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점수는 올랐으나 이제 학습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고 환각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리미테이션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모델 콜랩스 현상이 있는데, 학습되지 않은 도메인에서는 그냥 컨텍스트를 읽고 그냥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생성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이제 보행자 같은 동적 물체의 시뮬레이션은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팔과 같이 이제 액션 스페이스의 확장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네. 그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그러면 월드 모델로 DIT를 처음 사용했다인가요? 아니면 저런 플래닝 테스트를 잘 푸는 뭔가 기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인데 이제 여기서 설명한 이 크로스 에너지 메소드는 기존의 내비게이션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되던 메소드이고, 그래서 주요 기여점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컨디셔널 DIT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의 액션이라는 것을 월드 모델에 통합을 했다. 그게 두 번째 기여점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측한 위치가 뭔가 자기 자신의 처음 위치와 똑같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3초 뒤를 예측을 해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액션을 넣어도 3초 뒤, 만약에 데이터셋에서 어떤 액션을 해도 이제 3초 뒤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로 나타났으면은, 그거는 이제 모델이 이제 액션을 상관없이 이제 3초 뒤면은 무조건 여기 가는구나 해서 이렇게 인탱글드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걸 해결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월드 모델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월드 모델은 이제 프리트레인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